힘드시죠? 마지막 시간입니다. 문제풀이, 기본 문제풀이하고 또 동형 모의고사하고 이렇게 하면 실력이 자꾸 쭉쭉 올라갑니다. 예. 이론만 갖고는 문제가 잘 안 풀려요. 문제풀이 요령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지문이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자꾸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9개월쯤 공부했는데 아직까지 40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40점이 과락을 면했다는 이야기는 법을 전공하지 않았는데도 낙제점을 통과한 것은 이제는 법을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100점 만점에 40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자괴감이 들고,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했는데 35점이 무슨 점수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60점이 합격점이에요. 60점이. 40점을 득점해도 지금 대단하신 거예요. 이론만 갖고는 문제 해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한 2달 문제 해결해보고 또다시 학원에서 모의고사 쳐보고, 동형 모의고사요. 그렇게 과정을 거쳐 합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35점인데 혼자서 집에서 독하기 좀 해봐야지, 잘못된 방법입니다. 나중에 결말은 나중에 아시게 될 것이고, 거의 대부분은 합격하시는 분의 거의 7, 8할이 마지막까지 학원에 남아 계신 분이 합격합니다. 혼자서 공부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수험생의 딜레마가 생겨요. 난이도 중하는 거냐, 손으로 안 됩니다. 어렵다 생각하는 그만 골라서 공부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게 능률적이지 못해요. 오히려 시험은 역으로 말하면 기본 중하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건 어렵지도 않고 무조건 득점해야 되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학원 스케줄에 따라서 열심히 해서 복습하시면 합격합니다. 자, 31번 대리권 소멸유의 표현들입니다. 자, 요약집 46페이지 참조하시고, 틀린 것 다툼 판례입니다. 자, 기억, 대리권 소멸은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 위에 순수하게 상대방이라 적어 보시고, 이 지문이 내포하는 뜻은 대리권 소멸유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 제3자가 선의 및 무과실이어야 한다. 상대방이 선의 및 무과실이라면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때문에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이 대리권 소멸했잖아 하고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대항을 못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옳은 지문입니다. 자, 니은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동그라미요. 본래 대리권 범위 내에서 내 동그라미 대리행위한 경우 상대방 즉 제3자가 선의 및 무과실이라면 요건 다 갖추고 있죠. 예, 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합니다. 자, 디귿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본래의 대리권 범위를 초과해 체크요. 대리행위한 경우 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지만 129조의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뒤집어 표현하고 있어 틀렸어요. 그 다음 리얼 대리인이 리얼을 하기 전 한 번 더 129조의 표현대리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한 후 직접 종전 대리권 범위 내 행위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직접 하면 더 당근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한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고 복대리인이 종전 대리권 범위 내 행위를 해도 129조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한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이 상대방과 대리권한의 범위 내에서 내 동그라미 대리행위했다면
상대방이 선의 및 무과실이라면 129주의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그런데 내가 초과로 달라지면 129주의 표현 대리는 성립하지 않고 126주의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예. 그 다음 32는 반복입니다. 표현 대리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 1, 2, 3, 4는 반복이고 5번이요. 5번은 반복이 아니거든. 상대방이 표현 대리를 주장하여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무권 대리가 유권 대리로 전환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단지 상대방이 표현 대리를 주장하였다 하여 무권 대리가 유권 대리는 되지는 않아요. 단지 본인이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질 뿐이지 협의의 무권 대리에서 본인이 추인해도 추인은 사후의 대리권 수여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무권 대리가 유권 대리가 되지 않듯이 표현 대리를 상대방이 주장하여 표현 대리가 성립해도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질 뿐이지 무권 대리가 유권 대리는 되지 않습니다. 예, 틀렸어요. 다음 페이지 33 반복이고 34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자신의 엑스 토지를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만 수여하였으나 을이 엑스 토지를 병에게 체커 매도요.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 다툼 판례. 기본적인 대리권은 담보권 설정 대리권인데 매매 계약했다 이 말이죠. 예. 1번 무권 대리인 을은 표현 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없다. 표현 대리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지 본인이나 무권 대리인이 주장 못해요. 또한 법률이 제3자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제3자 상대방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표현 대리 행위에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의미하지 상대방의 성계인 전득자는 표현 대리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본인 무권 대리인이 주장 못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 예,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표현 대리가 성립한 경우 상대방 병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렸어요.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 깎아주는 건 없어요. 예, 틀렸습니다. 세 번째, 상대방 병은 계약 체결 당시 무권 대리인 을에게 그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음을 체크 알았더라도까지요. 계약을 처리할 수 있다. 철회 체크요. 표현 대리도 상대방이 표현 대리를 주장하지 않는 한 협의의 무권 대리, 계약의 무권 대리에 관한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게 원칙. 다만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무효를 주장하는 추인 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 표현 대리도 본인의 추인 상대방의 최고 철회권의 논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철회권은 상대방이 선의여야만 하죠. 알았더라도 악이라면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네 번째도 반복인데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만 달라졌네요. 정리,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인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허가를 얻을 것을 전제하여 매매했지만 허가를 얻기 전 상태는 유동적 무효인데 토지거래 허가 규정은 강행법 규정 효력 규정입니다. 매 거래시마다 허가를 얻어야만 한다. 그럼 매 거래시마다 허가를 얻지 않는 것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잖아요.
그럼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 행위는 표현대리 법리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4번 X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됐다면 표현대리 법리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로 가야죠. 예, 틀렸고 마지막 얼이 체크야. 무권대리인 얼이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본인 간명의가 아니라 체커 자신의 명의로까지요. 병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행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리행위를 안 했으니까 무권대리나 그 일종인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로 가야만 합니다. 서로 상대방 병이 선의 및 무과실이라 할지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 35번이요. 예, 35번의 정답이 무지 어려운데 욕심내지 마십시오. 감정평가사 문제예요. 사실은 안 풀려고 하다가 또 이것 갖고 고민할까 봐 설명할 뿐이에요. 감정평가사 문제는 반칙으로 문제가 이래 깁니다. 갑은 을에게 토지 매각의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나 위임계약이 종료하여, 그럼 이미 대리권은 위임계약이 종료하면 대리권 소멸합니다. 대리권이 소멸한 후 을은 소지하던 위임장을 이용하여 본인 갑 소유 토지 X를 병에게 매도하였다. 무권대리 행위했다는 말입니다.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 냄새가 조금 나네요. 한편 갑은 이를 전혀 모르고 토지 X를 정에게 매도하고 정이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래서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하고 이중매매를 짬뽕시킨 문제예요. 우리 시험은 논점 2개를 섞어서 물어보면 사실 그 인간은 욕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안 물어요. 혹시 출제위원이 너무 쉽게 보고 자기가 볼 때 모든 문제가 쉽거든, 우리가 100점 먹어버릴까 봐 감정평가사 문제를 베낄까 봐 보여드리는 문제예요. 자, 다음 설명. 가장 타당한 것은 통설판례. 그럼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에 관계된 내용하고 이중매매의 법리가 섞여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1번이요. 을의 대리권 소멸에 대하여 상대방 병이 선의 및 무과실이라면 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왜? 애초에 토지 매각의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가 대리권이 소멸한 후 매매했기 때문에 종전에 대리권 있었고 현재는 대리권이 소멸됐고 종전 범위 내 매매를 그대로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선의 및 무과실이라면 129조의 요건 다 갖추고 있죠. 예, 성립할 수 있다. 2번,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본인 갑은 상대방 병에게, 상대방 병 밑에는 제1이라고 적으시고 제1매수인이요. 이중매매에 따른 이행불능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 말이 내포하는 뜻은 한번 들으시고 두통 생기면 집에 가서 이 문제 안 보셔도 돼요. 예. 이중매매는 원칙 유효하다. 문제 제2매수인 정이 적극 가담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럼 제2매수인 정이 이중매매가 유효하니까 등기하고 소유권 취득해버렸기 때문에 인제 매도인 갑은 제1매수인 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능이 돼버렸잖아. 그럼 제1매수인 병은 매도인 갑을 상대로 이행불능이요. 채고는 필요 없죠. 계약 해지하고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있죠. 예, 그 말이에요. 그 말. 이행불능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 중 이행불능 책임을 말합니다. 를 부담하는 것이다. 3번 무권대리인 을과 상대방 병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권대리 행위 맞죠?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의 일종이에요. 그럼 5번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될 것인가? 소송에서 나온 판례인데 시험에 제법 자주 등장해요.
유권 대리하고 무권 대리는 전혀 달라요. 구성 요건 해당 사실이 다르다고. 그럼 소송에서는 변론주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것은 심리 판단하지 않아요. 유권대리 주장하면 유권대리에 해당하는지만 판단해. 무권대리 주장하면 무권대리에 해당하는지만 판단한다고. 그럼 유권대리 주장 속에 무권대리 주장은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유권대리 주장 속에 무권대리의 일종인 표현대리 주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 4개는 그다지 어렵지 않네요. 그럼 정답이 되는 부분 설명은 드릴 것인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먼저 해설을 체크해 드릴게요. 4번째, 대리인의 대리권의 소멸을 상대방 병이 모르고 있어도 상대방이 표현 대리를 주장하면 본인 갑과 상대방 병 사이에 제1매매가 성립하고 매도인 갑과 제2매수인 병 사이의 매매는 이중매매가 된다. 그때 첫째, 자 체크할게요. 병이 체크 표현대리 주장이 없다면까지요. 체크 본인은까지요. 상대방에게 체크 표현대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네요. 표현대리가 성립해도 표현대리는 상대방 병만 주장하지 다른 자는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표현대리 책임을 본인이 질 이유 없죠. 예. 그러므로 이중매매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제1매수인 병보다 먼저 이전 등기를 마친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적극 가담하지 않는 한 이중매매는 유효하죠. 예. 이때 체크 제1매수자 병원까지요. 본인 갑을 상대로 체크 전보배상이요. 전보배상 가로 띄어넣고 을 청구할 수 없다까지 체크해요. 없다의 동그라미요. 전보배상이란 말이 본래 채무 이행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을 묻는 것을 정보배상, 일종의 이행이익을 이야기해요. 그냥 전보배상이란 말이 오면 우리 시험은 그냥 실내이익, 이행이익 했었죠. 그냥 이행이익이라 생각하면 돼요.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둘째, 병이 체크 표현대리를 주장하였다면까지요. 다시 체크 제1매수자 병원까지요. 본인 갑에 대하여 본래 채무 이행에 가름하여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 전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있다의 동그라미. 그럼 이게 우리 시험까지 물어보기는 지나칩니다. 확 줄이면 이와 같은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을 것인데 혹 모의고사요. 만약 표현대리와 이중매매 법리가 한꺼번에 섞였을 때 제1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전보배상, 본래 채무 이행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이행이익이라 생각하시고 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표현대리를 주장해야만 해. 표현대리를 주장하면 전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주장하지 않는다면 물을 수 없다. 한 번만 들으시면 됐지 지나칩니다. 그럼 4번을 한번 볼게요. 병이 표현대리 주장이 없더라도까지요. 그럼 전보배상 책임을 묻지 못한다라고 하면 되죠. 제2매수인정이 토지를 취득한 이상 갑 소유권 이전 의무는 이행불능이므로 거기까지는 알 수 있고 상대방 병은 본인 갑에게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한번 들었으면 됐지 시험에 안 묻습니다. 예, 지나쳐요. 자, 넘기시고 36, 37은 반복적인 요소입니다. 그럼 83페이지 무효와 취소 중에 먼저 무효를 확인합니다. 자, 요약집 52페이지부터 참조하시고 1번이요.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을 고른다면 반칙이죠.
예, 기출은 이렇게 안 만듭니다. 기출은 우리 시험이 오지선다기 때문에 기역, 니은, 뒷글, 리을의 유형은 최대 5개까지예요. 문장이 짤막하면 5개, 문장이 좀 길어지면 최근에는 3개도 등장해, 4개도 등장하고. 두 문제를 거의 섞은 정도의 문제입니다. 자, 무효가 아닌 걸 찾아라. 기역 법률행위의 체크 반사회적인 동기까지를 상대방에게 체크 표시요. 정리, 동기의 불법을 말합니다. 동기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한 경우 동기는 의사표시의 구성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 반사의 질서 행위는 아니다. 예외 동기가 표시됐거나 동기가 표시되지 않아도 이미 상대방에게 알려져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반사의 질서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 그럼 동기의 불법 표시 예외라 적으시고 반사의 질서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 맞죠? 예. 그다음 니은 관할 관청에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이건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정리한다면 학교법인, 재단법인은 재산의 모임이에요.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만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허가를 얻지 않고 처분한 것은 강행법 규정, 효력 규정을 위반해서 무효입니다. 무효. 그 다음에 디귿,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체크 상대방이 알 수 있었던 경우까지요. 민법 107조 진위 아닌 의사표시, 원칙 유효, 표시한 그대로 효력이 있다. 예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로 한다. 하나열을 붙이지 않으면 또는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도 무효고 알 수 있어도 무효 맞죠? 예, 그래서 무효 맞아요. 그 다음에 리얼이요. 그냥 법정지상권을 지칭할 때에는 관습법상의가 붙지 않는 한 366조를 연상하면 돼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배제하는 약정은 허용하지 않으므로 배제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강행법규 위반이에요. 그 다음 미음, 타인 소유물을 목적물로 하여 체결된 매매교환계약. 정리, 계약이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입니다. 뭐 매매교환을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계약이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이기 때문에 이행의 문제를 남기기 때문에 타인의 물건이나 타인의 권리도 매매 교환할 수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교환 목적물, 매매 목적물이 타인 소유란 이유만으로 그 매매 교환 계약이 무효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유효합니다. 예, 그래서 미음이 무효가 아닌 것이네요. 그 다음에 비업, 체크,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까지요.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였다. 불법 조건이요. 조건만이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 그 다음 시효선 산수하면 돼요. 불능 조건, 불능 밑에 마이너스, 해제 조건, 해제 밑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와야죠. 법률행위 밑에 플러스. 유효하기 때문에 무효 아니죠? 예. 그리고 2번도 그 아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고 3번 한번 해볼까? 3번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시 산수해 볼게요. 기성조건, 기성 밑에 플러스, 정지조건, 정지 밑에 플러스. 그럼 플러스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계약 밑에 플러스. 유효기 때문에 무효 아니죠? 예. 그 다음 2번 기망행위 체크요. 그 다음 3번 사기 체크. 5번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 체크요. 그럼 2, 3, 5를 묶으시고 2, 3은 기망행위 사기 같은 말입니다.
2, 3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그리고 5번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란 이야기는 표시상의 착오든 동기의 착오든 취소할 수 있죠. 예. 그래서 2, 3, 5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요. 취소할 수 있는 상태는 일단 유효한 상태입니다. 예, 무효 아니에요. 그럼 정답은 반복이네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조건을 붙인 법률행위. 조건만이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무효 맞죠? 예. 그 다음 5번을 확인합니다. 예, 법률 효과가 체커 확정적이지 않은 것까지요. 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툰 판례. 확정적이지 않다는 말이 불확정적, 달리 말하면 유동적인 걸 찾아라. 그 중에 기억이요. 통정 허위 표시는 당사자 간의 무효다라고 돼 있지 뭐 유동적 무효다 아니다. 아니잖아. 확정적입니다. 니은 무권 대리 행위를 본인이 체커 추인 거절한 경우 추인 거절하면 무효가 확정되죠. 예, 확정이요. 디귿 상대방 강박에 의해 언더라인 6년 전에 행한까지요. 의사표시. 자, 취소권의 단기 소멸이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만 해요. 그 기간이 경과하면 취소권 소멸합니다. 그럼 의사표시가 6년 전에 했다면 아직 10년이 됐다 안 됐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데 이 의사표시한 적이 6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취소권이 소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상태, 유효가 유동적인 상태, 이게 확정적이지 않은 거 맞죠? 예. 그 다음에 리얼 조건부 권리를 처의 동그라미. 처분하는 법률행위. 정리. 조건부 권리, 기한부 권리는 기대권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상보담할 수 있다. 그 중에 처분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말은 이건 유효가 확정된 거예요. 유동적 아닙니다. 예. 그 다음 미엄입니다. 소유권 유보부 매매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동산의 할부 매매가 되겠습니다. 이 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할부 대금을 완납해야 돼요. 할부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유보가 되어 있다고. 되겠죠? 예.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아직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직은 유동적인 상태다. 좀 더 정확하게는 대금 완납 전까지 왔으면 더 좋겠구만. 그 말입니다. 예. 자, 뒤로 넘기시고 6번입니다. 자, 무효행위 추인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요약집 55페이지부터 참조하시고 문제를 한번 묶어볼게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까지요. 문제가 더 어렵네.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즉 무효 밑에 추인 X요. 추인 못하는 걸 찾아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이. 그럼 추인 못하는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민법 139조의 무효행위 추인은 상대적 무효를 추인하지 절대적 무효는 추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적 무효 찾아라 이 말이에요. 예, 모두 고른다면 다툼 판례. 그럼 우리 시험에 상대적 무효는 2개밖에 없잖아. 비정상적 의사표시. 107조 진위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 108조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 상대적 취소도 2개밖에 없어요. 비정상적 의사표시,
109조 차고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상대적이에요. 취소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 무효가 된다. 됐죠? 예. 그럼 기억의 선택, 불공정한 법률행위 절대적 무효죠. 예. 그리고 니은 무권 대리행위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유동적인 상태죠. 예. 자, 이 지문은 139조의 무효행위의 주인은 확정적 무효에 적용하지 유동적 무효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139조의 무효행위 추인은 원칙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시험 무권 대리행위의 본인의 추인은 소급표가 있잖아. 원칙이. 그런 의미에서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디귿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만이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반사의 실수행위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무효가 절대적입니다. 통정허위 표시 무효인데 상대적 무효죠. 예, 그래서 기억 디귿이 답이에요. 자, 7번입니다. 무효에 관한 다음 설명 올바르지 못한 것은 1번, 5번을 묶으시고 1번 법률행위가 체크 불성립이요. 그리고 무효행위의 추인 전환, 무효의 체크요. 정리,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은 것은 법률행위 불성립의 문제지 효력을 논할 수 없으므로 유효, 무효, 취소를 논할 수 없으므로 무유효, 무효, 취소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무효에 관한 규정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에요. 근데 5번이요. 법률행위 무효와 법률행위 불성립은 다르죠? 무효인 법률행위도 법률행위는 성립한 겁니다. 예. 그 다음 2번이요. 무효를 절대적 상대적으로 나누는 기준은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에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존재하는 무효가 상대적,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게 상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는 누구에게나 무효를 대항, 주장할 수 있다.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대항,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2번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대항, 주장할 수 있는의 체크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하니까 절대적이잖아. 와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대항, 주장할 수 없는의 체크예요. 딱 정해진 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이잖아요. 예,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허가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률은 무시하고 허가 없이 매매했다. 허가 대상인 토지 이 말입니다. 예,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죠. 예, 유효의 가능성이 있는 유동적 무효다. 그 다음에 네 번째요. 네 번째는 정리한다면 유동적 무효 상태, 허가를 얻기 전 상태에서는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 무효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 채무는 안 생깁니다. 그러나 매매계약에 따른이란 말이 오면 전부 없다로 가는 게 원칙이지만 있다란 두 묶음만 기억하면 되지. 아무리 유동적 무효 상태 허가를 얻기 전에도 비정상적 의사표시, 비진의 표시, 통정허위 표시,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그 무효나 취소는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라면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는 할 수 있지. 근데 허가를 얻을 것을 전제하여 매매했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매도인 매수인은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 의무는 있어요.
그럼 허가 신청 절차에 따른 이란 말이 오면 다 있다로 가는 게 원칙이에요. 되겠습니까? 근데 없다가 하나 있다고. 아무리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할지라도 이 의무가 매매계약의 주된 채무는 아니지. 부수적, 즉 종된 채무지. 원칙적으로 부수적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매매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로 판례 수십 개가 다 정리된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허가구역 내 허가 전의 동그라미.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의 체커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까지요. 매매계약 해지한다 못한다? 못한다.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틀렸잖아요. 예. 그 다음에 8번입니다.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옳지 못한 것 다툼 판례. 자, 1번 첫째 줄 마지막 원칙 체크하고 전부 무효에 체크하시고 137조 일부 무효의 법리는 본문 원칙은 전부 무효고 단서 예외는 무효인 부분이 없었더라도 법률행위하였을 것이라 인정되는 경우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유효하다. 일부만 무효고 일부만 유효는 예외입니다. 원칙 전부 무효예요. 예. 그 다음에 2번이요. 2번이 빈출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왜 수험생들이 국어를 하는지 보자고 판단을 하거든. 법률행위가 무효라면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서로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이나 또는 위법행위가 있다 해도 손해는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합니까?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에 의한 법률효과를 침해한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어도 손해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 안 되죠. 예. 그 다음 세 번째요. 무효인 재산상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알고 추인한 때 추인의 체크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가로 처음부터요.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처음부터가 틀렸습니다. 139조의 무효행위 추인. 무효행위는 추인에도 효력이 없다. 단서 무효행위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 한 것으로 본다고 돼 있는데 해석상 비소급적 추인. 추인한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틀렸고 네 번째 마지막에 전환에 체크하시고 다시 한번 반사의 실수행위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공통점 하나 차이점 하나 둘 다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139조의 무효행위 추인은 허용하지 않는다. 공통점이야. 차이점 반사의 실수행위의 무효는 무효행위 전환도 허용하지 않지만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무효행위 전환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어요. 조금 이따 그 판례 확인할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요. 첫째 줄 마지막 무효행위 추인 체크요. 강박은 예시에 불과해요. 정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할 수 있는 상태는 일단 유효가 유동적인 상태, 유효가 불확정적인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는 취소권이 권리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권자는 선택할 수 있어. 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취소권을 포기, 추인할 수도 있어. 선택한다는 말은 둘 중에 하나만 행사해요. 추인한 후에는 취소 못하고 취소한 후에는 추인을 못하는데 추인한다, 추인 못한다 이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을 말해요.
취소한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을 허용하지 않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런데 주의할 부분, 취소하여 소급하여 무효가 됐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허용하지 않지만 무효행위 추인은 가능해요? 그게 바로 그 지문입니다. 즉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가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허용하지 않지만 무효가 됐기 때문에 무효행위 추인을 추인할 수 있죠. 예. 9번은 반복이네요. 10번도 마찬가지요. 자, 11번을 확인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유동적 무효의 법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요약집 53페이지부터 참조하시고 11번입니다.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체커 계약금 1천만 원을 받고까지요. 중도금은 1개월 후 지급하기로 했으며 대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면 체커 계약금은 몰수하기로 하였지만까지요. 아직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다. 허가를 받지 않았다 체크요. 허가를 받지 않았다 밑에 순수하게 유동적 무효라고 적으시고 옳은 것 다툼 판례 1, 2 묶으시고 1번이에요.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의 중도금 이행이 있을 때까지 언더라인 허가 절차 협력 의무까지요.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까지 돼 있는데 허가 절차 협력 의무 위에는 선이라 적으시고 한글로 적다 한자로 적다. 정리.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는 언제나 선이행 의무지 상대방의 의무하고 동생관계가 아니에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 채무가 안 생기기 때문에 중도금 지급기일이 도래해도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 의무 자체가 없어요. 허가 신청 절차가 언제나 선이행 의무이기 때문에 중도금 지급 안 한다고 허가 신청 절차 이행 못하겠다 거절하는 건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 다음 2번이요. 매수인은 매매 대금의 제공 없이 갑에게 언더라인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까지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죠. 중도금 지급기일이 도래해도 중도금 지급 의무 없어요. 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해도 잔금 지급 의무 없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언제나 선이행 의무이기 때문에 중도금 지급기일이 도래해도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 안 하고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 틀렸어 그래요. 그 다음에 3번이요. 매도인 갑은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에서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없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틀렸고 네 번째요.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은 선이행 의무이므로 이미 틀려버렸습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중도금 지급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중도금 지급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계약금은 몰수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해. 채무불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갑을 상방이 채거요. 허가 신청하지 아니하기로 한 의사를 명백히 하면 거기까지요. 일반 갖고는 안 돼요. 허가를 얻을 것을 전제하여 매매했지만 허가를 얻기 전 상태가 유동적 무효지
허가를 배지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매매했다면 확정적 무효. 애초에는 허가를 얻을 것을 전제하여 매매했지만 매도인 매수인 쌍방이 허가를 얻지 않기로 명백히 표시했다면 이제는 허가를 얻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허가를 얻어야 유효가 되기 때문에 확정적 무효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일방이 허가를 얻지 않을 것을 명백히 표시한 것은 유동적 무효입니다. 상대방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라 소구하면 돼. 됐죠? 예. 12. 갑과 을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갑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틀린 것 다툼 판례. 1번 허가를 받기 전에 동그라며 유동적 무효인 법률행위를 일방이 채권 사기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사기당했다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로 가야죠. 예. 자, 2, 3은 반복이고 4번이요. 매수인 을이 채권 허가 절차에 협력하지 않고까지요. 매매계약을 채권 일방적이요. 어로 철회한 경우 철회 채권요.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 대하여 채권 협력 의무 불이행과 인과관계 있는 까지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일방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기면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줄여서 허가 신청 절차에 따른 이란 말이 오면 계약 해제할 수 없다를 빼곤 다 있다로 가면 된다. 됐죠? 예. 그 다음 마지막이요. 자, 마지막은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 아닙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매수인이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할 수 있는데 매수인의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는 계약금 포기하는 거 말해. 근데 매수인이 무효를 주장하여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 반환 청구 못해요. 예. 그래서 5번이요. 유동적 무효 상태이더라도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에게 지급한 계약을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반환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고. 13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자신 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체커 계약금을 지급받았다까지요.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다툼 판례. 1번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은 경우 허가를 받기 전에는 전에 동그라며 매수인 을은 언더라인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까지요. 계약 해지할 수 없다. 정리. 허가를 받기 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에 따른 채무 불이행을 논할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없다로 가야만 해요. 그 다음 두 번째요. 매도인 갑은 허가를 받은 후에 동그라미요. 허가를 받은 후 바로 밑에 이렇게 적으시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 문제예요. 차후 관할관청에 허가를 얻은 것이 이행의 착수다 아니다. 이행의 착수가 아니란 걸 알았다면 아직 이행을 착수하기 전이기 때문에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지할 수 있다로 가야 해요.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예, 틀렸어요. 두 번째, 매수인이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언더라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까지요. 을 피보정 권리로 하여 토지의 언더라인 처분금지 가처분까지요. 이 가능할 것인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허가를 얻기 전 상태요. 처분금 이 갑이 이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 가처분하기 위해서는 현재 존재하는 권리를 피보정 권리로 하여 처분금지 가처분하는 거예요. 그럼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란 권리는 있습니까?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 채무는 생긴다 안 생긴다?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정 권리로 하여 매도인 갑이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금지 가처분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요. 매수인만 예를 들고 있어요. 그럼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매수인은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라 하는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청구권이란 권리는 있다 없다? 그럼 이 권리를 피보정 권리로 하여 갑이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 가처분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현재 존재하는 권리를 피보정 권리로 하여 처분금지 가처분할 수 있지만 현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피보정 권리로 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은 한다 못한다? 못하니까 이건 못한다로 가야지. 됐죠? 예. 허용되지 않는다 옳은 지문. 네 번째, 매도인 갑이 협력 의무를 위반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 갑에게 체커 협력 의무 위반으로까지요.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에 따른 이란 말이 오면 계약은 해지할 수 없다고 가고 나머지는 전부 있다고 가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맞고 매매계약 자체는 해지 못하죠. 예, 맞네요. 5번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매수인이 허가 요건을 갖춘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매매계약서에 그를 매수인으로 기재한 경우 이게 유효가 되면 말이 안 되지. 무효가 확정되는 겁니다. 허가를 배지하거나 잠탈할 목적이에요. 그 다음 14번입니다. 예, 14번까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까 14하고 마칠게요. 14.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동그라미요. 유동적 무효요. 체결한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 틀린 것 다툼 판례. 1번 관할 관청에 불허가 처분이 있거나 한번 자르시고 허가 전 정지 밑에 플러스 불성취 밑에 마이너스 마지막 무효의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맞죠? 예, 이렇게 푸시고 시험에서는 이 말이 자꾸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게 푸시고 설명해 드리면 이런 말. 정지 조건은 조건의 성취로 효력이 발생, 유효가 되잖아. 그럼 불성취로 확정됐다면 유효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확정적 무효가 된다. 예, 그렇게 가시듯 쉬운 방법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2번이요. 2번은 아까 했던 내용의 했던 내용 아니네. 자, 이건 입법 취지를 생각해야 돼요.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는 유효가 돼서는 안 돼요. 됩니까? 유효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하여 무효인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면 유효가 되는 결과가 생기면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의 경우 무효인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가 판례예요. 예. 그래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매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의 위반으로 허용될 수 없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틀렸고. 그 다음 세 번째 표현만 다르지 똑같네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언제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가 선이행 의무지 동생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이행 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거래 허가와 관련된 매수인의 협력 의무 이행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이 거절한다는 말이 동생항변권 행사한다는 말이에요.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허가받기 전에 동그라며 상태에서 일방의 체커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까지요. 협력 의무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말이 없는 채무 불이행은 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을 말합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 채무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계약상 채무 불이행은 있다 없다? 없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죠. 예, 5번 허가를 받기 전에 동그라며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 채무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토지 명도를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다시 마지막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인 토지를 허가를 얻을 것을 전제하여 매매한 그 매매에서 허가를 얻기 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가가 논점인데 유동적 무효라도 매매계약은 무효인 상태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는 안 생겨. 채권 채무는. 매매계약에 따른 이란 말이 오면 무조건 없다라고 가시되 있다 두 묶음만 축 초려내면 되지. 비정상적 의사표시했다면 무효 취소 주장해요. 계약금만 주고받았다면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해. 근데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란 말이 오면 있다라고 하되 딱 하나는 안 돼.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가 매매계약의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기 때문에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걸로 판례가 다 된 거예요. 오른쪽 15번은 반복이에요. 그리고 16번은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할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문제풀이 한 2주 했는데 한 2달 하고 나면 실력 달라집니다. 하도 힘들어하고 막 해서 제가 마음이 지금 짠해서 그래요. 자신감 가지세요. 불과 100일밖에 안 남았지만 100일이면 천지개벽합니다. 그동안에 몇몇이 다 열심히 해오셨네요. 지금은 이론도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동영상 들어도 다 알아듣는데 문제는 잘 안 풀려. 그게 정상이에요. 문제풀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빠른 분은 실력이 쑥 올라가는 분도 있고 아직까지 그렇지 않은 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또 동영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성적이 제법 나옵니다.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긴 시간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 다음 주에는 계획은 예습은 거기 163페이지
예, 점유권까지 한번 보고 오십시오. 예. 점유권을 다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도 그 정도까지 한번 보시면 아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바로 앞에까지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점유권까지 일단 한번 보십시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